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또. 저는 사실 지금 이번 주는 거의 일주일 내내 방송을 했는데, 예, 라이브 방송은 화요일에 이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새롭게 이제 11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기존 분들 요즘에 60일 이제 복회 특강 끝났고, 복회에 이제 그림 그리기 미션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미션을 하는 거는 루틴을 잡아드리는 이제 처음이 되는 거고, 이거를 끝났으니까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끝나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좀 원동력을 쌓아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래요. 뭔가를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뭐 이게 그냥 미션으로 참여하니까 하고 나 혼자 할 땐 안 하면 그동안 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라고 그 미션이 다 끝났더라도 아이하고 함께 시작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1기를 모집을 하고 있고,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사실은 제가 올해 1월에 캠프를 갔다 온 이후로 저는 거의 매월 여행을 다녔던 가족인데 저희 가족은 1월에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1박 2일도 어디를 안 갔어요. 계속 집에만 있어서 희성이가 왜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안 가냐 막 이러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아버지를 보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올해가 또 저희 어머니 칠순이라서 여행을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잠깐 한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육박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또 올해는 여행은 아닌가 보다 뭐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한 해 내내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뭔가 학원도 제대로 하질 못하고 어떻게 이제 희성이는 3학년이고 이제 아마 이제 더 큰 학년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텐데 차라리 이제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퍼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성장한 아이들도 있고 이제 홈스쿨로 하니까 퍼플을 하는 친구들은 성장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그런데 어 아이가 이제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좀 퍼플이 아니고 이제 워킹맘 분들 아이들은 거의 방치에 가까운 혼자 하는 학습이 안 됐을 때는 거의 방치에 가까운 예, 예, 요즘 좀 찹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뭐 했나 정말 올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해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올해 아이의 리딩이 정말 많이 성장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퍼플의 한 50% 이상은 아이들의 리딩이 올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을 하면서 퍼플 아카데미를 2018년 5월부터 하면서 제가 올해 퍼플 아카데미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해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학습 격차가 되게 커졌죠.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리딩했어요. 그리고 좀 아이들의 루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어떤 각이 잡힌 준비된 학생들도 퍼플 안에는 상당히 많았었죠. 작년에 많이 준비를 하시면서, 재작년 준비를 하시면서, 퍼플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든든하게 이제 쌓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리딩 가이드 정독과 다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내일 제가 좀 여러분한테 정말 내일은 안 들으면 후회하는 제 방도 없는
라이브 방송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번 주 초에 영재고 과고 입학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 변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왔죠. 그 보도자료를 내일 보면서 그 행간에 숨겨진 보도자료의 의미를 제가 기자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 행간의 의미가 뭘까라는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꼭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학 선행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극선행을 달리게 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에 이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대한 그 입시가 특목고 자사고를 채택함으로써 거기를 가려고 아이들이 선행을 더 빼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점점 5학년도 사실은 빠르다고 했는데 그게 점점 내려오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요즘에는 뭐 영유를 뺀다, 영유 7세부터 7세를 빼고 수학을 달린다던가 막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행을 하면 문제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내년부터니까 중학교 2학년 안나 이제 지금 초등생이나 유치원생까지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 한번 바뀌면 그래도 좀 이제 한 텀은 도니까 초등학교 6학년 텀은 도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분석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내일은 라이브 방송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실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항상 아시죠? 어느 분들은 제가 너무 장황하게 라방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막 할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정리하지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냐. 그런데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이 제가 항상 4학년 수준으로 쓰여지는 게 좋다. 그래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사실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게 순간 하면 못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모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잔소리를 별로 하기 싫어하고 한 말을 두 번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사람이 잔소리쟁이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쉽게 표현하려고 다 알아들으시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가끔 저한테 왜 그렇게 하냐 일목요연하게 하지라고 하시지만 맞으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용어가 낯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있어서 내일은 아마 라이브 방송을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거다라는 예고를 먼저 드리고 그 첫 번째 내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의 근간이 되는 라이브 방송이 정독과 다독이에요. 아마 내일 들어보시면 왜 정독과 다독이 이렇게 미리 하나 이거는 오늘 들으시는 분은 또 내일 이제 오늘 들으시고 내일 들으시면 원장님이 그래서 어저께 정독과 다독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예, 여러분 정독과 다독 보통 책을 파는 분들은 다독을 하시라고 하죠. 예,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사실 책은 정독을 해야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떤 거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정독을 하는 경우에는 좀 깊은 지식을 알게 되고 아이가 뭐 언어적인 능력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정독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행간의 의미라던가 아니면은 책에 필요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독은 아이가 넓은 지식
많은 지식을 개괄적으로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딘가를 여행을 갈 때 그냥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곳을 안 파고 그렇잖아요. 뭔가 뭐 솔직히 이제 파리나 뉴욕을 여행을 가면 맨하탄 한 번만 돌아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무슨 미술관을 들여다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미술관 하나를 보려고 해도 하루 종일 봐도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맨하탄 찍고 뭐 저게 그 나이아가라 찍고 막 캐나다까지 찍고 한 15일에 다니는 여행들은 거의 그냥 그 앞에 갔다가 한번 휘리릭 하고 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제가 왜 여행하고 비교를 하냐면 이게 정독과 다독이 정확하게 그거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많은 곳을 돌아다보면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여행은 그렇게 패키지로 막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모든 곳을 돌아다보는 여행이지만 사실 그 하나의 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자세히 그 주변에 그 경치나 이런 걸 돌아보진 못하잖아요. 그쵸? 그쵸?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으로 한 곳만 파는 여행과 차이가 좀 있죠. 그쵸? 정독과 다독이 결국은 이런 의미예요. 다독은 많은 것을 돌아다보면서 좀 경험을 늘리는 그 독서라고 생각을 하면 정독은 뭔가 아이가 언어적인 스킬을 갖추고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고 지식을 깊이를 갖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정독과 다독은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독과 다독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이가 많은 책에서 좀 이렇게 봐서 정독으로 한 책을 쭉 깊게 들어가는 독서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퍼플 아카데미는 그동안 제가 많은 라이브 방송에서 정독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독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정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독을 자리 잡아서 습관을 들여놓지 않는 한 유아 때 아무리 많은 독서를 해도 초등 가서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초등 가서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책에 대한 독서의 즐거움은 다독보다는 정독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독을 해야 제가 항상 그러죠. 자세히 봐야 이쁘다. 자세히 봐야 정이 든다. 왜 김춘수님의 꽃에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불러줘서 내가 꽃이 됐다 그러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책을 자세히 보고 본 걸 또 보면서 그 책 속에 있는 많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그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니까 정독과 다독이 이게 제가 지금 그 잠깐 보여드리면 정독과 다독이 이 테스트 결과지에 이게 보여져서 우리 만만한 주원이 걸로 할게요. 주원이 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원이 마미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주원이 걸로 이거 주원이 거 아닌데? 주원이 거 어디 갔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초 단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요. 주원이 게 없네요. 이 르네상스 러닝의 데이터에 보면 르네상스 자동 주원이 깜놀
예, 그 르네상스 러닝의 데이터에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그 이제 아이들이 뭐 리터러시 스킬이라던가 뭐 스트럭처라던가 그걸 못하는 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퍼센트가 르네상스 러닝 그 테스트에. 근데 그 테스트에 보면 스트럭처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이제 구성력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빅데이터 만들면서 순간 신공했어요? 근데 주원이 다 99%라, 뭐, 신공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주원이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원이가 잘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스트럭처 구성에 대해서, 뭐, 거기가 이제 다른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3점대에서 이게 스테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3.0에서 4.0 사이에 스테이를 하는 지금 일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3.0에서 4.0 스테이를 하는 친구 중에 복해는 오히려 퍼센트가 높은데 이 문장 구조하는 스트럭처나 이 부분이 문장 구조를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문장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레벨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 문장에서 이제 그 리딩을 할 때 책을 읽긴 있지만 뭔가 우리 문장에도 도치문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뒤로 돌아가는 문도 있고 그리고 뭐 감탄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장의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기초 리더스에 있는 기본 문장 이외에 뭔가 문장이 좀 이렇게 뭐 왜 그 이제 주어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하려던 말만 딱 하거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소설책을 봐도 그렇고 제대로 문장이 안 만들어졌지만 이게 문학적으로 이용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의 구조가 챕터북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장의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서 아이들이 복해는 오히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레벨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SR 테스트지를 쭉 제 방에 있으면서 아이들 SR 테스트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한글 책에 대한 독서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에 대한 독서력을 가져갈 때 영어 독서를 할 때 한글의 독서가 어떻게 보면 영어 독서보다 이렇게 높이 있어야 돼요. 한글이.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선생님들 강의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한글 독서책은 그림책을 읽는데 영어는 챕터북을 읽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글 그림책을 읽고 챕터북을 읽으면 영어 독서력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AR 테스트는 잘 보지만 이 이제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독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정독을 하게 되면 문장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좀 이해하면서 넘어가는데 아이의 리딩 레벨이나 리딩 수준보다 높은 워드 카운트나 높은 레벨로 정독을 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아이의 레벨이 정독을 하려면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레벨이 한 뭐 3.5가 나와. 근데 실제 읽는 책은 2.6을 읽어야 뭐 80점에서 100점이 나와. 이런 친구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한글 독서를 혼자만 하라면 안 돼요. 중부로만이 한글 독서 시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한글 독서를 혼자만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한글 독서를 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3.5 정도 되는데 2.6의 책을 읽는 친구들은 사실은 독서력이 2.5에서 뭐 2.8 사이
이런 사이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독과 다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4배를 미리 써놨습니다. 미리 써놔서 오늘 이런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독을 해야 되는 정말 뿌리 깊은 이유를 내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알파벳부터 시작하죠. 알파벳부터 시작해. 우리 아이가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하는데 알파벳을 시작하고 예, 이제 한 단어, 2단어 읽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듣기죠. 예. 듣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0점대에서 2점대 구간입니다. 그런데 0점대에서 2점대 구간에서 듣기를 하려면 이 듣기를 하는 구간에서 아이들이 결국은 파닉스 스킬을 익히는 구간이죠. 근데 파닉스 스킬을 익히는 구간인데 제가 또 최근에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2017년 9월부터 했거든요. 이때부터 라방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라방을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2017년 9월부터 나는 알버트 마미가 처음 라방할 때부터 라방 들어서 지금까지 듣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안 들으시네. 예. 예, 있으시죠. 이때부터 들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파닉스는 잘 돼 있는데 레벨이 안 오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때부터 들었는데 이때부터 듣는 분들이 파닉스가 아이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파닉스는 완벽하게 읽어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이제 이거를 아이들을 대면을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대면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파닉스를 되게 잘하는데 레벨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고 하고 봤더니 이게 아이들이 그 레벨을 읽을 때 뜻을 모르고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 그 단어 보캐블러리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닉스가 잘 돼 있는데 레벨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 웃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좀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2.0에서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드 GRL 레벨 저희 기초 리더스 특징에 따라서 이게 듣고 파닉스를 익히고 그리고 사이트 워드를 익히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문장의 뜻을 같이 익혀가면서 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레벨 중에서는 다독의 구간이 이 정독보다는 다독의 구간인데 1.0에서 2.0 사이는 반드시 다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리더스에 제가 여기서 이제 정확히 집어드리면 기초 리더스의 C단계 정도를 했을 때 C단계 정도를 다 아이가 정말 잘 읽어. 이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아이가 C단계를 잘 읽고 D단계로 넘어가세요 하면은 보통 여기서 레벨 테스트를 많이 보시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갖고 있다가 2단계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2단계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D단계를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제 못 나오면 1.1이 나오고 잘 나오면 1.8까지 나와요. 여기서 1.8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C단계에서 D단계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정말 다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의 의미가 뭐냐면 기초 리더스의 D단계를 읽어가면서 플러스 0점대부터 0점대부터 꾸준히 뭐 0.4부터 시작하죠. 0.4부터 시작해서 뭐 0.5 그다음에 1.0까지 쭉 읽은 다음에 1.0에서 1.5 사이에 리더스를 같이 읽어가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다독이냐면 입에 비로 읽으셔도 돼요. 여기가 왜 다독이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파닉스를 듣고 파닉스를 적용해서 뭐 세그먼트나 블렌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는 구간인 거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음가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적용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뜻을 안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뜻을 안 물어본 애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제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이 파닉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다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점 그 아이가 D단계 시작할 때 레벨 테스트를 보고, 오늘은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1.0 구간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1.1이 나오건 1.8이 나오건 여기서는 다독을 해서, 근데 1.8이 나오시면 0점대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1.1이 나오면 0.4부터 리더스를 읽어가면 돼요.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아마 12월 말이나 1월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 요즘에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저희 테스트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C단계를 읽어가면, 기초 리더스 C단계를 읽고 D단계를 해서 처음으로 레벨 테스트에 대한 구간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책 추천이 나갈 거예요. 근데 책 추천이 0.4부터 나오면 우리 아이가 1.1인데 왜 0.4부터 나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0.4부터 읽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0.4거나 1.1이거나 별로 차이가 안 나와요. 막 초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레벨이 그 0.4 되게 재밌는 게 1.3에서 1.2 내려가면 막 땅이 꺼지세요. 피드에다. 요즘에는 그런 분 별로 없으신데, 이게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기수분들이 그러시죠. 처음 들어오시는 기수분들이 1.3이 나왔다가, 아이가 1.3이 나왔다가 1.1이 나오면 머리에다 진짜 그 띠만 안 둘렀지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막 절망의 피드를 올리세요. 떨어졌다고. 근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둘 다 PP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쵸? 뜻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1이건 1.5건 이 사이의 구간 차이는 별로 없어요. 많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좀 열심히 다시 한번 재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D단계 정도 읽었을 때, 얘도 혼자 읽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서 D단계 정도 읽었을 때 테스트를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잘 나온 아이들은 한 1.8 정도 나오고 못 나온 아이들은 1.1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리더스를 변경해서 읽으시라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1.1에서 2.0 사이는 다독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가 파닉스를 익혔는데, 그 파닉스를 여러 군데, 그리고 사이트 워드를 익혔는데 문장 속에서 여러 군데 적용을 하면서 읽어보는 게 아이한테 언어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어력을 읽어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만약에 오브를 배웠어. 그러면 오브를 뭐 A라는 책, B라는 책, C라는 책에 오브가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를 읽어보면서 아이가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언어의 유창성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0을 넘어서는 이제 아이들이 레벨이 어떻게 돼요? 엑사일로 한다고 하면 약 150 정도 되겠죠? 150 정도? 150 정도 들어가면, 2.0을 넘어서 150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익히는 거예요. 워드 카운트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2.0에서 2.5 구간에서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이제 여기는 워드 카운트가 300에서 한 1500 넘어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트 더 그레이트가 1600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 챕터 북이 이 구간 안에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에서 2.5 구간에서는 300대,
400대, 500대 이렇게 워드 카운트 점점점 긴 책을 읽어가잖아요. 근데 워드 카운트가 지금 좀 착각하시는, 오늘도 제가 선생님들 강의할 때 말씀을 하시던데, 워드 카운트가 책에 있는 모든 단어 수의 합은 아니에요. 뭐냐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좀 빠지는 거고, 워드 카운트에 워드로 책정되는, 넥사일에서 워드로 아이들이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단어의 카운트지, 워드 카운트가 뭐 아나, 이즈나, 오브나 이런 게 다 포함한 워드 카운트가 아니에요. 이 책에는, 만약에 이 책에 그걸 좀 착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잠깐만요. 책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 책이 지금 넌픽션 책이죠. 넌픽션 책인데 여기에 워드 카운트가 1858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자 쓰는데 이 자가 많이다, 이게 아니에요. 워드 카운트 책정은 좀 달라요. 그쵸? 워드 카운트 책정은 달라서 사이트워드나 그런 내용들이 빠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단어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메타매트릭스사의 강의를 조금 조사를 시켰더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의 넥사일 지수를 보면 성장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언어 수준과 성장 수준을 가질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수준까지 단어력, 그러니까 넥사일 지수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해서 어휘를 이게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이다라고 메타매트릭스사에서 넥사일 지수를 소개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넥사일 지수로 3학년까지 아이가 올릴 수 있는 어휘력을 끌어올렸을 때,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언어 사용 그 수준이, 그러니까 약간 지능같이 되는 거예요. 지능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IQ가 140이다. 그러면 성장해서도 IQ가 변하진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IQ가 뭐 그 능력이 그 정도 된다는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 기준을 많이 본다고 거기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좀 놀란 게, 아이들의, 제가 예전에 창의성에 대한 그 언어 발달에 말씀을 드릴 때 사고력은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극으로 발달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발달이 천천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뇌가, 사고력이 발달하는 뇌가 발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논리, 지능 이런 쪽이 뇌가 발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뇌가 번갈아 가면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넥사일 지수가 지능을, 그러니까 뭔가 언어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넥사일 지수의 그 언어, 여러분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어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또 나는 5학년인데 이제 끝났어 막 그러시면서 오늘 맥주 한 잔 들이키고 그냥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공부는 성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위권 아이들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많이 보는데, 상위권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가장 큰 비법은 성실이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퍼플아이들은 정말 공부 잘하겠구나 그러는데, 타고난 머리보다요 성실하대요. 상위 1, 2등급 하는 아이들 보면 IQ가 120대래요. IQ가 좋은 아이들이 성실한 게 아니라, 성실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IQ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120 정도 돼도 충분히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맞아요. 교과서로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에서 2.5 구간을 볼 때 이렇게 이제 1600까지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워드 카운트를 올릴 때는 여기도 다독의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점대에서 1.0에서 2.0까지 다독하고, 2.1에서 2.5 사이에 최소한 워드 카운트 1000까지는 다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독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를 다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파닉스나 알고 있는 사이트 워드를 아이들이 많은 책에서 많이 읽어보고 많이 접해보면서 여러 문장의 유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까지 제가 오늘 이제 깜짝 놀랐는데 2.5까지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옆에서 꼬치꼬치 한 권을 가지고 뽕을 뽑겠다 하고 가이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 성실 그만 얘기하시고 제 말에 대답해 주세요. 네, 2.5까지 우리 아이가 정말 여기서는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맞아야 하는데 100점을 못 맞아. 그래서 복해도 물어보고 내용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많이 접해보고 유형별로 많이 느껴봐야기 때문에 80점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꼭 100점을 맞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독의 구간에서는 아이가 80점을 맞아도 물론 이제 60점은 안 되죠. 60점이나 40점은 안 됩니다. 80점을 맞아도 제대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2.5까지 해서 1000카운트까지 가고 그러면 2.5 이상에서 2.6까지 가잖아요. 2.5 이상에서 3.0까지 가는데 여기서도 1000카운트까지는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00까지 읽을 때 아이들이 좀 흔들려요. 근데 1500까지 읽고 나서 어디서 정독을 해야 되냐면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잘 적어놓다가 같이 아이하고 학습해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건 딴 데 가면 안 알려줍니다. 학원 가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의 가이드를 할 때 처음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2.5 이상에서 아이들이 2.5 이상 3.0까지 해서 1500까지 잘 읽었어.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2.1에서 3.0 사이에 1500 이상 2500 사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0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러프하게 25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리 챕터북 구간이에요. 얼리 챕터북을 넘어갈 때 정독을 잘 잡아놓으면 아이들이 챕터북을 넘어가고 그리고 노블을 넘어갈 때까지도 정말 책을 꾸준히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리 챕터북을 넘어갈 때 정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리 챕터북을 넘어갈 때 정독을 하지 않으면 챕터북을 넘어가서도 스킵을 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노블을 넘어가서도 스킵을 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리 챕터북에서 정독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갑자기 늘어난 워드 카운트를 넘어야 되고요. 그쵸? 갑자기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책이 두꺼워지는 걸 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실은 한번 정독을 잡아준 아이들은 조금씩 올라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쵸? 자, 정독의 기준은 저희가 테스트를 2가지를 보는데 둘 다 100점을 맞는 겁니다. 뭐 정독의 기준이 있고 막 단어 모두 알고 막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테스트 2개 100점 맞으면 넘어갔대요. 근데 이제 제가 정독 여기 중요하다, 얼리 챕터북 중요하다, 정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챕터북 두 개 다 테스트 2개 다 90점 100점 맞았어. 하나 90점 맞았어. 그래서 막 테스트 보고 막 거기에서 아까 테스트 저기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문제를 내서 보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단어 2개 다 문제를 내서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해서 막 문제를 본인이 뽑아가지고 자 네이트가 그러면 강아지와 들어간 곳은 어디일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스트 2개 정도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80점 90점 맞더라도
그게 그거예요. 얘가 90점 맞다, 100점 맞다가 90점 맞다가 100점 맞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90점만 맞아요? 그럼 뭐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뭐 계속 80점, 90점 가는 친구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읽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리 챕터북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네이트 더 그레이트를 읽었을 때 네이트 더 그레이트를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오는 애들 보면 네이트 더 그레이트를 40분 만에 읽어요. 그리고 쫙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500에서 2500 사이에 정독을 한번 잡아주면 제가 챕터북을 들어갈 때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독이 안 되는 이유를 엄마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에서 2.5 막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순차적으로 워드 카운트 늘리면서 쭉 읽었을 때 아이가 무난하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막히는 애인지 아니면 그동안도 불안하게 넘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동안도 막 60점 맞다가 70점 맞다가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1500에서 2500 사이에 정독을 못하겠죠. 그런데 앞에서 계속 100점을 맞은 친구들은 여기서도 100점을 맞습니다. 다만 책을 조금 더 정독을 하게 제가 도와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자 우리 아이가 계속 100점을 맞았는데 1500에서 2500 사이에서 무너졌어.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아이가 30분은 집중을 하는데 1시간 집중력이 안 된다던가. 집중력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집중력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1시간 집중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1500에서 2500 사이 가기 전까지 아이가 1시간 이상 집중해서 앉아있는 연습을 해둬야 여기를 들어가겠죠. 이해되세요? 1500에서 2500 이상 그 얼리 챕터북을 들어갈 때 아이가 그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거길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아이하고 30분에서 40분밖에 공부를 안 했었어. 책도 리더스를 읽으면서 두 권씩 나눠서 읽혔어. 그래서 아이가 1시간 이상 앉아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네이트 더 그레이트를 읽으면서 1시간 반을 읽으면 아이가 1시간 반 집중을 안 하죠. 흔들리죠. 예,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그리고 얌전히 앉아있어 또 딴 생각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독을 시키려면 뭐예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같이 늘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이 구간에서 정독을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렇게 시간을 맨 처음에는 30분만 했는데 40분을 하고 50분을 하면서 아이의 레벨에 맞게 레벨이 점점점 상승할 때 아이가 2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은 가져놔야 돼요. 어느 분들이 우리 아이는 4,000을 못 읽어요. 7,000 워드 카운트를 못 읽어요.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와보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집중력이 30분이나 40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몇 분 정도 수업을 합니까? 그럼 30분 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계속 아이를 트레이닝으로 30분만 공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1시간 반에 읽어야 되는 책을 던지면서 네가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어.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레벨까지도 쭉 성장을 하게 아이의 학습 시간을 얼리 챕터북 갈 때는 늘려놔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여야디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는 잘 앉아있는데 집에서는 엉덩이가 가벼워요 하는 친구들 보통 이제 동생 때문이죠.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이 어린 경우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희 도서관에 이제 오는 친구 중에 그 챕터북을 못 읽어서 계속 고생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제 동생이 조금 이렇게 개구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생하고 좀 분리해서
넣어놓고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동생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사실 연령 차이가 좀 있는 집은 아이하고 3살 차이도 되고 4살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동생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분리해서 동생이 오빠가 뭔가 책을 읽을 때는 옆에 못 가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언니 공격이에요. 예. 이렇게 아이가 옆에서 못 읽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00에서 여기에서 얼리 챕터북을 집중해서 읽고 가면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정독을 하면서 챕터북을 읽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실 챕터북에 들어가서 정독을 하라는 게 아이들한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챕터북이 근데 이제 이게 정독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챕터북에서도 정독을 하는 책과 정독을 하지 않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니비 존스 같은 경우는 워드 카운트를 늘리는 책이잖아요. 뭐 워드 카운트를 늘리는 책을 정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뭐 A to Z이라던가 추리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히스토리 픽션이라던가 이렇게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는 책들은 정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도 뭔가 주니비 존스로 워드 카운트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A to Z를 읽으면서 정독을 다시 한번 잡고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넣으셔야 돼요. A to Z를 쫙 읽은 다음에 주니비 존스를 쫙 읽은 다음에 A to Z를 들어가면요. 정답률이 정말 춤을 춥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추리물을 읽으면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뭐 영웅 히어로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이게 재밌는 구간을 스킵해서 점프해서 읽거든요. 스토리로. 그래도 AR도 100점 맞고 렉살도 100점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스킵하는 순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정독책을 읽으면 정독책을 이제 3점대부터는 정독책을 읽으면 사이사이에 뭐예요? 예. 이렇게 이제 다독을 위한 책, 줄거리 중심의 다독을 위한 책을 읽으면 이렇게 사이사이 뭐 추리물이라든가 정독을 위한 책을 같이 넣어주셔야 아이가 예. 힘들지 않고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정독만 너무 강조를 하면 챕터북에서 워드 카운트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마가 너무 막 100점을 꼭 맞아야 돼. 원장님이 챕터북에서 이게 정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쭉 읽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리즈로 쭉 읽으면 아이들이 뭔가 이제 놓치죠. 정말 재밌는 게요. 인터반 친구들도 시리즈물을 읽으면 정독을 잃어버리는 거 아세요? 인터반 친구들 거의 다 레벨 최소한 6.0 이상이거든요. G2반부터는 6.0 이상이에요. 근데 6.0 이상인 친구들, 심지어는 우리 아들도, 저희 알버트도 시리즈를 계속 익히잖아요? 그럼 다독을 하면서 정독이 무너져요. 최근에 그 아울 시리즈, 가디언스 아울 시리즈 읽으면서 정독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넌픽션이라던가 히스토리 픽션이라던가 무거운 책들을 기억해야 될 만한 책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정독이 무너져가지고 정답률 처참하게 80점인가 70점인가 갖고 와갖고 저한테 막 자기가 요즘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러긴요. 시리즈로 그렇게 계속 읽으면 정독이 무너져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뭐 태백산맥 같이 줄거리를 쭉 읽는 책들 읽잖아요. 그러면 정독책 읽기 힘들어요. 예. 정독책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시리즈로 쭉 읽는 것보다는 사이사이에 그 아이가 정독과 다독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독과 다독을 정독했다가 정독하는 책을 읽었다가 또 다독도 하고 이게 스토리로 가는 책들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이 레벨을 볼 때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또 그림책은 정독일까요? 다독일까요?
여러분, 픽처북이잖아요. 레벨이 높아도 픽처북들이 있어요. 픽처북은 정독일까요? 다독일까요? 맞춰보세요. 픽처북이 정독일까요? 다독일까요? 맞아요. 정독이에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픽처북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픽처북은 유참성을 길러주는데 매우 좋아요. 그래서 레벨이,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도 레벨이 얼마예요? 지금 3.6 정도 되죠. 예, 미들그레이드 책으로 3.6 정도 되는데, 픽처북은 그림책도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림도 정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픽처북을 읽는 연습이 2점대부터 픽처북을 같이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그림을 읽으면서, 그림을 읽는 거잖아요. 이 칼데코 수상작들이 대부분 그림이 잘 돼 있어서 칼데코 수상인데, 그 부분들을 그림도 꾸준히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정독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아이가 독서 습관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아이가 시리즈에 푹 빠져 있더라도 사이사이에 아이가 이게 정독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아이가 정말 책에 몰입해 있는데 내가 꼭 방해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드래곤 마스터즈는 다독입니다. 예. 정독이 아니에요. 네. 책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레벨이 높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독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성인인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머리 아픈 책만 읽기는 싫잖아요. 가끔 소설책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할 수 있는 사색책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독서를 가지고 가시면 그 독서 습관이 오래 가는데, 그 독서 습관이 막 흥미만 따라가거나 뭐만 이렇게 한 군데만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정독의 습관에서 이제 좀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렸을 때부터 메모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일 제가 같이 말씀드릴 건데, 메모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거, 희선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만한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무슨 전쟁, 2차 대전에 뭐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연도 쓰고 중요한 사건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이게 눈으로만 하는 독서와 정리를 해가는 독서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이제 한 2.5 정도 돼갖고 열심히 책 읽어야 되는데 정리까지 하라고 그러면 책을 안 읽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최소한 5.0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5.0 이상일 때 이 책을 스스로 정리하고 가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독과 다독은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다독의 구간에서는 좀 아이를 풀어줬다가, 이게 여러분 항상 쬐이면요 사람이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퍼플 어머니들은 너무 김성실, 이성실, 정성실이 많아서, 성실한 분들이 많아서 매일 아이를 쪼이려고 하세요. 근데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놀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대치동에 사는 이제 지인들 보면 정말 일주일 쫙 빼서 놀러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이가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긴장을 하루는 풀어도 줘야 되고, 계속 어려운 책 읽으면 재미있는 만화책도 읽어야 돼요. 만화책이 100% 학습 만화를 계속 보는 건 나쁘지만 머리를 식힐 때 한 번 읽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를 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독과 다독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라는 거죠. 그쵸? 예,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창의성은 멍 때리는 시간에서 나온답니다. 예. 빡빡한 스케줄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이럴 때 창의성 있는 생각이 나온대잖아요.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하다 그랬대잖아요. 목욕하다가
유레카를 외쳤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좀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멍 때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글 독서를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엄마도 좀 멍 때리세요. 왜냐면 너무 아이한테 몰입해 있으면 세상 모두가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싶은데, 제가 체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맥주라방을 가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체력이 좋지 않아서, 예, 자주 못하지만, 연말에는 한번, 응가할 때도 너무했어요. 응가할 때 책 쥐어주면 치즈 생겨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퍼플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워드 카운트랑 책 레벨 테스트 그 이제 추천들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한 15가지 유형으로 해서 아이의 유형별로 막 들어갈 거거든요. 신랑이 제발 못 때리라며. 음. 셀프로 마시겠습니다. 그쵸? 벌써 연말이에요. 12월이에요. 올해가 너무 빨리 가죠. 진짜 너무 빨리 가요. 벌써 12월이라. 예. 알겠습니다. 웹에서 12월이에요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예, 시리가 막 찼네요. 예. 근데 내일은 멍타임 하시면 안 돼요. 내일 라방은,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행간의 의미를 짚어드리면서 영재고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보도자를 보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해서 미리 좀 캐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11기 모집 기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2020년 퍼플과 함께 보람찼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네요. 네, 감동이에요. 퍼플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퍼플 아카데미, 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해주신 학부모분들께 정말 감사한데,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어요. 퍼플 아카데미는 나와 내 아이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르고, 물론 중학교 가면 더 다르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육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데 웃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웃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아이가 뭔가를 좋아하고 진짜 인생은 짧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인생 무상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삶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희성이가 이제 저희 알버트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그 부분을 좀 밀어주려고 해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 게 단편적으로 내가 그냥 이게 좋아 보여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이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행복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쓴 일기들을 보면 대부분의 고민이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보람찰 것인가.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제가 한 달 지나면 50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야밤에 핸드폰을 보면서 막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저는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교육 쪽에서 제가 교육을 전공하거나 정말 이쪽에서 제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퍼플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성적이나 SR 테스트나 렉사일에만 기준을 두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걸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이 부분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아이하고
같이 성장하는 한 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퍼플을 하는 동안 나는 아이와 함께 해서 행복했다. 이 말이 저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퍼플을 하시길 원합니다. 가이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늦게 가더라도 빨리 가더라도 정상에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정상에 가는 길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고 언젠가는 끝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즐겨보시길 오늘 권해드립니다. 예, 금요일 밤 라이브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영재고 과고 입시 변화에 따른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